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 대변인입니다. 5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매우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혐의는 뇌물공여, 특경,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삼성의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법 앞에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삼성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혐의이며 이 부회장은 위종혐의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습니다. 촛불민심은 특검과 반칙의 벽을 허물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법과 원칙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갈 책무가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법이 특권을 용인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법원은 이 점을 깊이 숙고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적폐청산, 정경유착의 근절, 새로운 사회 대개혁은 이제 시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설 전에 추가 메시지를 낼지 여부를 두고 장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들을 만나는 것은 탄핵 심판을 이끌어낸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이자 직무정지에 대한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헌재 심판과 특검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향하는 것은 자신이 지난 4년간 저지른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결과이며 이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기자들을 만나 어떠한 궤변과 억지 논리를 내세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해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부인하고 감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나라를 망쳐놓고도 여전히 자신의 솟아날 구멍을 위해 꼼수를 모색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한무치함에 진력이 날 뿐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국민에게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곳은 기자회견, 끝장 토론 쇼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바로 서기를 촉구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존중되어야 할 국가 원수입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에 전화를 걸어 귀국 인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 전 총장은 박 대통령에게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최근 반 전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기문 전 총장에게는 대통령이 존중받아야 할 국가 원수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에게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 원수가 아닙니다. 탄핵 심판을 받는 피의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위로하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 전 총장이 진정 의뢰해야 할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참담한 현실에 빠진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부디 잘 대처하시길 바란다는 말입니까? 헌재 심판과 특검 수사에 잘 대처해 임기를 무사히 마치기라도 바란다는 말인지 기가 막힙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대한민국을 절망으로 빠뜨린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퇴출 명령을 부정하는 것인지 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자신의 한 몸을 불살하겠다던 국가가 국민들을 위한 국가인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를 계승하는 국가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끝까지 모르쇠, 발뺌, 적반하장, 후안무치, 쏘아보기로 혐의를 부인한 최순실, 남은 것은 죄값에 따른 엄정한 처벌뿐입니다. 최순실에게 진솔한 고백과 국민에 대한 사과를 기대하는 것은 역시나 무리였습니다. 최순실은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시종일관 자신의 혐의를 뻔뻔하게 부인했습니다. 질문마다 본 적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말만 농기처럼 반복했습니다. 사생활 타령도 여전했습니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청와대에 출입한 적은 있지만 사생활이라서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습니다. 또 대통령의 의상비를 받은 적은 있지만 얼마를 받았고 몇 번 받았는지 사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는 국민들만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최순실의 모르쇠 전략은 특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심지어 정부로부터 어떤 이권도 받은 적 없고 대통령도 그럴 뿐이 아니다라며 국회 대리인단에게 어떤 이권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쏘아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뻔뻔함에 기가 찹니다. 검찰의 수많은 확보된 증거가 그 뻔뻔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는 통에 죽을 지경이라며 불평불만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어떻게든 자기 혐의만 빠져나가려 발뺌하는 최순실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의 뻔뻔함은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을 가려주기는커녕 더욱 분명하고 크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또 최순실과 비선 실세들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집단인지 똑똑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울러 최순실이 더 이상 뻔뻔한 소리를 늘어놓지 못하도록 특검은 확실한 증거로 비선 실세 국정농단의 진상을 밝히고 최순실의 죄목을 낱낱이 규명해야 합니다. 해볼 테면 해봐라는 최순실이 도전장에 특검은 모든 책임자들을 엄단하는 것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을 절벽 밑으로 밀어붙이는 선별적, 제한적인 대출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에 취약한 고리인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성 있는 자영업자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대출해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성급한 결정입니다.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의 대부분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직장에서 내몰린 사람들은 퇴직금과 대출까지 끌어안고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불경기와 과열 경쟁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가장 손쉬운 선별적 대출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자영업과 대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직장을 잃어도 생활고 걱정 없이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정보와 비전을 갖고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우리 서민들이 벼랑 끝에서 절벽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힘겹게 버둥대며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을 절벽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선별적, 제한적 대출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